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아야 되는데 괜히 이걸 신청해가지고 여기 와서 놀지도 못하고 와인도 못 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5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케터라면 나부터 브랜딩하고 마케팅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 교수까지 20년 동안 저를 마케팅해온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놀기 좋아하고 되게 겉멋든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수를 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시작이 늦으니까 압사가 됐고 되게 모든 걸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 싫지? 그랬더니 원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하고 굉장히 비교하는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래서 전공도 3개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뭐 총학생회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패션 잡지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군대 끌려간다는 말이.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자. 그래서 3년 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 장교로 군대를 갔고 전역하면 29살이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모든 회사들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졌고 면접도 엄청 보수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쌓은 경험과 지식에 비해서는 제 나이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저만이 할 수 있었던 경험, 독서 마라톤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독서 마라톤은 책을 마라톤처럼 읽는 건데 42,000페이지를 읽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삼성전자에 합격을 했고 신입사원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본사 인사팀에서 그때 인사팀으로 올래? 그러는 거예요. 마케터로 들어갔는데 좀 고민이 됐죠. 근데 저는 이게 관점을 전환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사팀도 사내 직원들을 위한 인터널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채용 담당자가 됐고 제가 HR에 IMC를 도입한 IRC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가장 보수적이고 딱딱한 채용을 저 사진처럼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니까 회사에서 저를 대리로 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삐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답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신입사원 대표 말고 스타트업 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다니는 회사 퇴사를 하고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남들은 다 무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하나의 위기가 닥쳐와요.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트렌드 책들이 다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삐딱하게 왜 그래야 되지? 오히려 비대면일수록 대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다 온라인 설문조사할 때 1대1 인터뷰 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를 다 뒤집은 역발상 트렌드라는 책을 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광고가 아니라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의 가치를 알리다 보니까 이 책이 교보문고 종합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고요. TV에도 소개가 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추천도서가 됐어요. 저는 동시에 직원들한테 너 스스로를 좀 개발해라라고 하면서 지원을 좀 해줘요. 왜냐하면 위기일수록 제가 느껴보니까 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그때 저도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렇게 어떤 휴먼 터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좀 회생을 했고요. 한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에 인수 제안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마음을 울린 한마디가 딱 저에게 다가와요. 가장 의미 있는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40대에 교수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학교에 가서 총장님 면접을 보는데 저는 마인드 세팅을 나는 잡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무기로 삼았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기업, 스타트업, 학술 연구를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교수가 됐고 학교 안에서 연구소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은 학부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쪽이가 학부장이 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그것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실패와 느림. 이건 오히려 기회였더라고요. 이건 나만의 서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건 전공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상을 전환할 때 좀 생겼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한 거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전문성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니까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관련한 컨텐츠들이 한 200개가 넘더라고요. 지금은 GPT한테 한국에서 역발상 전문가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민병훈 교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브랜딩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교수답지 않은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 같지 않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같지 않냐면 한글도 몰라가지고 오타도 났어요.
현재를 제가 못 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나 느렸지만 다양성과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다른 세상으로 좀 나아가고도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링크드인인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의 링크드인 44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교수 중에서는 영향력 1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찾아간다는 건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들을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다양성이 전문성이 되고 그 전문성이 결국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커리어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